대부분이 욕실에 들어가실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의서를 누가 써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되게 이 중장년 1인 가구들이 특히 다인 가구보다 노동 상황에서의 고용 지위라던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위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나쁩니다.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그러나 현행법은 1인 가구를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1인 가구 수가 전 세대에 걸쳐 급격히 증가했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1인 가구의 모습은 특정 세대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대는 5060 세대, 즉 중장년층인데요. 앞으로 중고령층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만호나 비호나가 점점 심화되면서 그 세대가 2030에서 4050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40대, 50대에서는 물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별을 한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30대, 40대, 50대를 접어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0, 60인 세대가 노년기에 점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에서도 1인 가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중장년 1인 가구들이 특히 다인 가구보다 노동 상황에서의 고용 지위라던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위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나쁩니다. 다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들의 소비 생활 만족도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낮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생활 만족도도 다인 가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았어요. 중장년 세대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명 이상 사시는 가구에 비해서 주거 공간이 되게 좁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거 공간의 이제 쾌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저희가 1인 가구로 거주하시는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욕실에 들어가실 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고령층 1인 가구는 주거, 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중심으로 정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이 없는 가구에게는 조금은 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거 정책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양가구수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 부분들의 개선 욕구가 가장 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의료나 돌봄에서도 다양한 욕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의서를 누가 써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층 1인 가구.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선 체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1인 가구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그런 기능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욕구에 대해서 상담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다양한 모형으로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인 가구 정책들이 상당수가 취약계층 중심의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먼저 1인 가구의 보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전통적인 가구 구조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들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 정책적인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노년기의 예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예방적 접근 측면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주요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나 혈연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정 대리인 제도로 인해서 1인 가구들은 실제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 차원이나 후견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라던가 그리고 의료행위 동의권과 같은 것에 있어서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을 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공식 후견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1인 가구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가사 돌봄 서비스, 정서적 지원과 생애 말기 의사결정권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